터키 중국 침범 공격 시작. 중국의 실성 현황.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아시아로 뺏기고 있다. 중국 영토 곧 불바다가 될 것. 중국과 터키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터키의 유력 야당 정치인 2명이 트위터 계정에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을 탄압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터키 주재 중국 대사관 측이 이들의 계정에 반박하는 내용의 리트윗을 올렸고 다시 터키 외교부가 6일 터키 주재 중국 대사를 소환한 것이다. 7일 AP통신에 따르면 터키 야당인 굿파티의 리더인 메랄 악세네르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중국 당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거론하면서 터키는 탄압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또 1990년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한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 사건을 기리자면서 터키는 위구르족들의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야당인 공화인민당의 지도자인 만수르 야바스 앙카라 시장도 트윗을 통해 1990년의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 사건을 기리는 트윗을 올렸다.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 사건은 1990년 위구르족들이 동투르키스탄이라는 독립국가를 세우려다 중국 당국에 대거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당 시 수만 명이 터키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들 야당 정치인의 트윗에 중국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에 대한 어떤 개인이나 권력의 도전도 결연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의 리트윗을 달았다. 그러자 터키 외교부가 류샤오빈 터키 주재 중국 대사를 소환해 항의한 것이다. 터키인들과 위구르족은 인종, 문화, 종교적 유대감을 갖고 있다. 터키에는 약 5만 명의 위구르족이 거주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서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수용된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이슬람교를 부정하고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세뇌 교육을 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소수민족을 활용한 강제노동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고문과 낙태, 심지어는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중국의 위구르족 정책이 학살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새로 취임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전임 정부의 학살 규정에 동조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재교육 수용소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인도적 직업교육센터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학살 주장에 대해선 음해성 공격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국의 전면적 도움 얻지는 못할 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서구권 제재에 대비할 만한 큰 도움을 얻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푸틴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임. 중국 정부는 러시아가 서구권에 가진 불만에 연대감을 표시해왔으며 러시아의 화석 연료를 구매하고 미국 달러화 약화 노력에 동참하기도 했음. 현실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시 서구 동맹국들이 예고한 제재에서 자국을 보호할 만한 완벽한 해답을 찾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됨. 2014년 크림 반도 합병에 따른 서구권의 제재로 러시아가 중국으로 눈을 돌려 신규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고 양자 간 무역을 활성화했음에도 중국은 비즈니스적 태도를 견제해왔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을 제시할 가능성도 작음.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떠올리게 함. 당시에도 다수의 서구권 정상들이 참석을 거부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으나 개막식 도중 러시아가 조지아 침공을 개시하면서 일정이 축소되었음. 이후 러시아는
서구권의 질책을 무시하며 여러 해외 군사 행동과 자국 내 억압을 벌이며 세계 최대 지정학적 의제로 떠올랐음. 이번 양국 회담에서는 상호 간 질책이 오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양국은 권위주의적 체제와 상호보완적 경제 및 다각화 세계 질서를 위한 미국의 지배력 약화 노선 등을 공유하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여러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코로나19 이후 양국 관계를 다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시기상 중국이 서구권 국가의 러시아 제재를 완충할 도움을 줄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서 금융수단과 기술 및 에너지 협정 면에서 러시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일례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작년 양자 교역 규모가 1,400억 달러로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으로 제재를 받은 직후인 2015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음. 또한 중국은 시베리아의 힘천연 가스관 건설 합의 등의 형식으로 러시아를 지원했음. 이는 중국의 연료 확보 및 러시아의 시장 다변화에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러시아가 고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중요성이 있었음.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글로벌 에너지 정책센터의 에리카 다운스 선임 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구속력이 없는 합의가 발표되더라도 유사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음. 중국은 외교적으로는 이미 러시아 편을 들고 있음.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옹호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도 러시아와 한 목소리를 냈음.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실제 전쟁이나 추가 제재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외교적 수사와 실제 행동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음. 러시아가 제재를 받을 경우 중국은 사업 기회를 확보하고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음. 하지만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 의고리 데니소프 선임 연구원은 유럽 내 중국 기업들의 경제 이익을 고려하면 중국이 갈등을 고조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음.